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리스크라고 하면은 최근에 마운트 곡스 물량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때 묶여있던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이번 비트코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17년부터 지금까지 전업으로 그냥 투자하고 있는 그냥 개미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 성민국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알트코인으로 처음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 투자해야 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볼까? 그냥 2,000만 원 정도 넣어볼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 한 말쯤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알려고 해서 알았다기보다는 그 경상도 쪽에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시설에서 소방 설비 점검하는 알바가 있었거든요. 2주 정도 하는 알바가. 그게 잠깐 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그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제가 때마침 자격증이 있었고 그때 잠시 쉬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해줄 수 있냐고 해서 2주 동안 보조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었던 관리사분이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이에요. 주식을 하시던 분인데 그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모였는지 친척이었는지 누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더라. 근데 얼마였는데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막 1,000만 원이다. 뭐 며칠 지나니까 1,500이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처음에 그렇게 진입하게 됐고, 근데 다른 알트코인 투자자들처럼 알트 샀죠. 비트코인 사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알게 됐지만 비트코인 사진 않는 그랬던 거였죠. 다 똑같죠. 그 초기에는. 제가 그때 아직 어렸어가지고 왜냐면 7년 전이니까.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당연히 부동산은 투자 못했고 그 주식 같은 것도 투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주식이랑 비교해서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맨 처음이었거든요, 그 투자가. 그래가지고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그럼 신세대 화폐가 되나, 그냥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17년 말이었으니까 17년 말이 이게 2,000만 원, 비트코인의 경우에 2,000만 원 찍고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게 때마침 어차피 고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도 비트코인도 400만 원, 600만 원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다 버티지 못했죠. 그래도 언젠가 오르겠거니 하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계속 알트코인만 사다 보니까 17년 지나가고 18년 지나가고 19년 지나갔는데도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오르진 않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토탈 17년부터 19년까지 부모님 돈도 있었기 때문에 3억 3천 정도를 손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 3천이 500만 원이 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죠. 19년도에 결국에는 500만 원이 남았었고, 그래서 그거라도 건지겠다고 뺐었거든요. 그러다가 21년도에 재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시기를 보고 투자한 건 아니었고 그냥 19년에서 20년 다른 일을 하다가 21년도에 한번 다시 해보자 하고 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그때가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저도 18년도 19년도엔 덱스는 있었어요. 덱스는 있었는데 덱스에 대중화가 온다 이런 소리는 있었지만 덱스를 실제로 써보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덱스는 뭐 이름도 유니스왑, 뭐 팬케이크스왑, 스시스왑 이름부터 스킴 같았는데 알고 보니 대중적으로 쓰이는 덱스였고, 그럼 난 덱스에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토큰들 중에서 좀 투자를 제대로 받은 거 한번 골라보자. 그럼 덱스에서 잘 고르면은 나중에 빗썸이나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했었죠. 왜냐면 액수가 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부피가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투자해서는 그렇게 내 3억 3천을 복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걸 투자하다가 운 좋게 시장이 좋게 맞물려서 상승장의 수익을 본 거죠. 수익을 보고 나서 달라진 점은 당연히 이 3억 3천 잃은 거에 배로 벌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모님 거를 다 갚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사치를 부리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시계를 사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런 거죠. 지금 달라진 점은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밥 먹을 거 10,000원짜리 사 먹고, 제가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밥 한 예를 들어 2달에 한 번 먹을 거 2달에 2번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중교통 버스 타기 싫을 때 택시 한 번 더 탈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돈에 구애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 정도의 관점으로는 바뀐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사긴 샀었는데, 샀던 이유는 17년부터 18년이 ICO 붐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근데 비트코인으로 투자받는 ICO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 건 있지만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겠다 해서 샀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7년 만에 1억이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사야 되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계에서 불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미다 보니까 탐욕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높잖아요. 그런 상승폭을 최대한 벌고 번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여태까지 못 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스캠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게 법이 없었고, 그나마 체크해도 안 되긴 하지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보통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들은 보통 이미 벤처 캐피탈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게 공시가 돼 있어요. 최소한 정상적인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기록이 있는가, 그런 걸 체크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CEO가 어떤 일을 했었나,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물론 체크한다고 다 거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규칙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아예 투자받지 않은 코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현재는 그냥 비트코인 ETF 이후에 ETF로 인한 그러니까 부자들의 자금도 들어온 거 있고, 그리고 장도 좋았고, 오히려 이더리움 ETF, 현물 ETF가 거의 승인 났잖아요. 거의 반은 아니지만 일단 거의 승인 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그 알트에 관심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좀 리스크라고 하면은 최근에 오늘 보니까 마운트 곡스 물량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어떤 이유로 움직인지는 제가 정확히 체크는 오늘 못했지만, 아마 그거를 결국에는 줘야 되니까 그때 묶여있던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이번 비트코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이게 채권자들한테 나눠 가져서 이제 풀리는 거면은 약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하락할지 모르겠어요. 이 시장이 그걸 견딜 수 있는지는 제가 그 정도로 선구안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하락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잠겨있던 물량이 풀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안 팔더라도 그걸 보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보고 겁이 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매도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 나 받았어, 나 안 팔 거야, 진짜로 안 팔았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얘네들 분명 팔 거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그런 연쇄 반응이 오면 좀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로 돈을 번 신흥부자들만 이 암호화폐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현물 ETF 때문에 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마련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물 ETF 이전에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 사는 건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서 내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드웨어 월렛을 사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자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물 ETF 전에는 부자들이 자기가 직접 사서 직접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진짜 부자인데 내가 한 200억 어치 정도를 비트코인에 담고 싶은데, 내가 이런 믿을 수 없는 그 거래소에서 200억을 넣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든 그 종이에 프라이빗 키를 적은 월렛이나 아니면 2-30만 원짜리 월렛에 내 200억 원어치를 담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자면은 무서워서 절대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ETF가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담고 싶었던 부자들은 담을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사건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거고, 또 이 내가 돈만 내면은 이 기관들이 나 대신 사주고 나 대신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죠.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판이 마련된 거죠. 만약에 그 17년, 18년도였으면 가격이 낮았잖아요. 그때면 진짜 DCA식으로 해도 400~500만 원이었으니까
4,500만 원 DCA도 1비트코인 금방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DCA도 좋은데 그냥 여유가 될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마운트 곡수 물량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락할지 안 하락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오른다 내린다 재가지고 제일 최적의 가격에 살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여유 될 때 여유 자금으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DCA 식으로 사더라도 1비트코인은 그냥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DCA 식으로 사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유 되실 때 뭐 DCA가 제일 낫긴 하겠네요. 여유가 그게 제일 되고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막 대출 엄청 해가지고 산다,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나중에 유지 못하면 그냥 팔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입문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근데 공부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뭘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책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태민 작가님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읽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초기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비트코인 얘기가 들어있고 비트코인의 현상 같은 거를 잘 풀어놔가지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외의 걸 좀 공부해야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그 책 되게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돈의 심리학이니까 심리학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책 내용이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미리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어차피 초보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 어차피 투자하게 되면은 그걸 겪어야 되거든요. 미리 책으로 예습을 해가지고 덜 시행착오 겪을 수 있고 덜 고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거를 책으로 한번 정확한 분류를 나눠서 챕터별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더 줄어들겠죠. 고생 덜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걸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국에는 17년부터 물론 제가 실수해서 17년 19년 고생한 거였지만 17년부터 결국엔 24년까지 7년을 투자를 했잖아요. 결국엔 물론 즐길 걸 못 즐겼다 생각하거든요. 거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거의 컴퓨터 화면만 보고 답답하면은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큰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한 2년 3년을 좀 러프하게 쉬고 싶다? 좀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건 없죠. 좀 더 투자에서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그런 관점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일단 17년 19년에는 거의 ICO로 날렸어요. 왜냐면 ICO는 일단 내가 그 이더리움을 주던 비트코인을 주고 나서 이 회사가 나한테 코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7년 말부터 결국에는 코인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받아봤자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으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수익이었는데 손해였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500만 원 남은 돈을 참다가 진짜 끝까지 속된 말로 존버를 하다가 뺐거든요. 뺐는데 알고 보니까 20년 말부터 21년도에 그 마지막 남은 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 500만 원이 50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뺄 수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그 50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건 모르겠지만 만져볼 기회라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게 코인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에 올비트라는 거래소의 에이팟이라는 코인이었어요. 그걸 처음에 2천만 원을 샀는데 500만 원이 된 거죠. 바로 나오자마자 네토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고 빼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CEO가 바뀌고 오르빗 체인이라는 약간 클레이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으로 바뀌더라고요. 토큰으로. 그러면서 그게 계속 오르다가 21년도에는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50억을 제가 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50억이었는데 은퇴했는데 이런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악바리로 21년도에 다시 공부해서 다시 투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였고 제가 이제 벌게 된 건 21년도에 덱스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덱스를 공부하니까 이상한 밈코인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강아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도지도 있겠지만 그런 이상한 코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이 밈코인들이 운 좋게 커뮤니티가 좋으면은 아무 가치 없는 이 무가치한 코인들이 커뮤니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밈코인으로 좀 더 수익을 받고 그 밈코인으로 수익을 본 거를 이제 덱스에 있는 아직
덱스에는 있지만 투자를 받았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을 골라서 시가총액이 낮은 것 중에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뿌려놨더니 어떤 건 바이낸스도 가고 어떤 건 빗썸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4천에서 5천을 넣어놨는데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를 넣어놨는데 6개월을 기다리니까 빗썸에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첫 덱스 대비 한 3, 40배가 오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그것 때문에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죠. 운이었죠. 왜냐면 다른 거는 그렇게 상승이 있더라도 그렇게 상승폭 큰 건 없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밈현상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현상은 절대 사람인 이상 끝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높은 걸 바라보면 밑에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여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삼성을 뭐라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삼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야 삼성 넣어봤자 2배 벌겠냐? 어떤 거 넣으면은 수십 배 벌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그건 수십 배에 혹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게 많긴 하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 알트코인의 펌프앤덤프 현상은 끝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내가 잘 찾을 수 있냐 못 찾냐의 문제인데 기회는 항상 열려있죠.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도 찾았으면 계속 돈만 벌었겠죠. 근데 찾기가 어렵죠.